대구 도시철도 3호선 중단 사태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실 설계 시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유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팔공골프장이 30년 동안 운영해온 불법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화하려고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시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새 충무원장 원행 스님이 첫 공개 일정으로 의성 고운사를 찾았습니다. 종단을 화합의 길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대구 경북도 태풍 콩레이로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중형급 세력인 이번 태풍은 현재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고 계속 북동진하면서 내일은 부산 인근 해상에 진출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8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남서 내륙의 경우는 200mm 이상, 경북 동해안 지역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천둥 번개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일까지 계속해서 세찬 비바람과 함께 파고가 무척 높게 일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중단 사고 관련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사고 원인 핑거플레이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늑장 대처해서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대로면 알고 있는 사고 원인을 제거하는데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올해 3번 중단됐습니다. 눈과 비 그리고 바람이 원인이었다는 것이 도시철도 공사의 주장입니다. 근데 사고 자꾸 나고 하니까 좀 불안스럽고 이래요. 이용을 해야 되고 편리하니까. 이번 사고는 도시철도 3호선 궤도빔과 궤도빔을 연결해주는 핑거 플레이트 판의 용접 부분이 떨어지면서 전 차선을 건드려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궤도빔이 영향을 받아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큰 1,490곳 가운데 158곳에는 기존 부품 대신에 힘과 충격에 더 잘 견디는 충격 완화형 플레이트를 바꿔 설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선보던 중에 이번 사고가 터졌습니다. 2016년 8월부터 이 부분들을 핑거플레이트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축척이 됐는지 응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들을 조사를 했고 계속 보완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궤도빔 위쪽에 있는 핑거 플레이트만 문제로 보고 바꾸고 있었지만 실제 사고는 측면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더 위험하다고 보고 수차적 교차는 두 개 있었는데 측면에 탈락을 하니까. 시민단체는 개통 전 핑거 플레이트 볼트 누락 등 안전성 문제를 미리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핑거 플레이트 용접 부위에 대한 부실 시공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 전 구간에 설치한 모든 장치를 바꾸기로 했지만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2020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다시 사고 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도시철도를 2년 더 이용해야 할 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일선 시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2년 전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시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의 임재국 기자입니다. 2년 전 태풍이 몰아친 경주 서천 둔치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수십 대의 차량이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지진 복구 중인 한옥이 부서지는 등 17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태풍 차바 경로와 비슷하게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주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둔치 주차장을 통제하고 낙과 피해 등을 대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서천둔치 주차장에 가급적 주차를 하지 않도록 그 안내 현수막을 또 미리 설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조기에 차량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수확기를 앞둔 경주 들녘 곳곳에선 태풍 대비가 한창입니다. 콤바인을 동원해 탈곡과 선별 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쓰러지고 나면 물이 잠기면 삭도 나고 손실이 많으니까 작업도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는 9일까지 열리고 있는 경주 신라문화제의 주요 행사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5일과 6일 이틀 동안 야외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피해 여부에 따라 남은 기간 행사를 취소하고 복구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진군도 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금강송 송이축제와 성류문화제를 취소했습니다. 태풍 경로에 있는 포항과 울릉 등 경북 동해안 시군도 재해 취약시설 점검과 예찰에 들어갔고 어선 3,400여 척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때 추진하다 없던 일로 했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꺼낸 첫 안건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해법이 있는 건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은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경북이 72%, 대구가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2년 뒤 대구시와 공원구역이 분리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은 대구는 동구가, 경북은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모두 5개 기초단체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팔공산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자연 생태계가 보다 잘 보존되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 전국에서 더 많은 탐방객이 몰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에 들여야 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리비 쪽에서 이제 한 100억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관광 이제 유발 효과에서 한 100억.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만큼 정도가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78%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갖고 팔공산 관리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상가 번영회, 그다음에 사찰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대구 경북 시도민의 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도민의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력해서 오랜 기간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유의 팔공 컨트리 클럽 관련 소식입니다. 불법 미인가 회원권을 30년 동안 운영하다가 말썽이 나자 오히려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시에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구 자체가 자본에 종속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자본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행정에 군림하는 대구 MBC의 취재로 불법이 드러나자 오히려 팔공 컨트리 클럽의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온갖 추악한 자본가들도 잘하지 않는 불법 회원권까지 남발해서 이런 비례에 지금 원상으로 몰려 있습니다.
대구시가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은 대구 시민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참사로 규정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구시와 유착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구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구시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실태 조사를 하고 시정 조치를 하면 됩니다. 대구 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80 컨트리클럽의 미인가 회원권 운영에 대해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대구시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값 담합센터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호가를 담합한 사실이나 중개업자가 가격을 왜곡한 위법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접수는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 1833-4324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할 때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신고 접수된 담합 행위를 국토교통부에 알리고 필요할 때는 수사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치료 가능한 사망자 비율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비수도권과 농어촌으로 갈수록 사망률이 높았는데요. 경북 권역외상센터가 공식 개소해서 그 격차를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에서 최보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70대 남성이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한 사건. 당시 총에 맞은 공무원들은 사고 직후 경북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도착과 동시에 외상 환자 전용 수술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등 각종 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은 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산악지대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형 특성상 경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 많은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4년 경북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된 안동병원이 시설, 장비, 인력 등 법적 조건을 갖추고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개소했습니다. 9명의 전담의사와 63명의 전담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외상 환자 전용 소생실과 수술실, 병실 등을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경북 권역외상센터를 찾은 환자만 10,000명 이상. 중증 외상 환자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료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경상북도 도에서 발생하는 중증 외상 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 15% 이하로 줄이고자 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오늘 개소한 경북 권역외상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조계종 새 총무원장에 선출된 원행 스님이 취임 후 첫 공개 일정으로 의성 고운사를 찾았습니다. 새 총무원장은 공감과 소통을 통해 종단을 화합의 길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선출된 원행 스님이 경북 북부 지역 사찰을 관할하는 의성 고운사 주지 스님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우리 종단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소통을 통해서 종단을 화합의 길로 함께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과 불교 문화의 역할을 바탕으로 종단을 일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정사, 부석사 등 세계 유산에 등재된 경북 북부 사찰 전통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교부 전체가 민족 문화의 보고이며 온전히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새 고운사 주지에 오른 자현 스님은 종단을 화합하고 안정시키는 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부 대중이 공감하는 종단과 16교구를 만드는 데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이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난주 총무원장 취임 이후 첫 바깥 일정인 이번 행사에는 월정사, 해인사 등 전국 주요 사찰 주지 스님과 소속 불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DGB 대구은행이 창립 51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칠성동 제2본점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엽니다. DGB 금융그룹 김태호 회장과 DGB 대구은행 박명흠 은행장 직무대행 등 임직원 400여 명은 고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수협의 면세유 부정 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수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 물량은 462kg로 추징액은 7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은 개인이나 영어조합법인 어촌계에 선박시설 어업용 기계 등의 면세유를 공급하면서도 부정유통을 적발 관리 감독할 권한이 경찰에 있어 부정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제3회 애산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대구 경북에 살거나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애산인권상은 지역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나 애국자들을 무료 변론하는 등 민족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애산 이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대구변호사회가 2016년 만들었습니다. 독도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금을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출신의 김준열 도의원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거주와 정착이 필수라며 기존에 있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독도의 민간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 주민에게 매달 7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지원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는 12일 전북에서 개막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경북선수단 결단식이 경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선수단은 46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1,800여 명이 참가해 서울, 경기와 개최지 전북에 이어 3년 연속 종합 4위를 노립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4관왕인 상주시청 사이클팀의 나아름 선수가 이번 대회에선 5관왕에 도전하고 역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경북도청 수영팀의 김서영 선수는 개인 혼영 200m에서 대회 5연패에 도전합니다. 감사원이 안동 모 중학교 테니스부 코치와 학부모 10명 등 1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학교 테니스부 학부모들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비를 걷어 A코치에게 월 100만 원씩 모두 1,100만 원을 제공했으며 지난해 설과 스승의 날 추석에도 선물 비용도로 총 315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민국 독도사랑 세계연대는 최근 닷새간 독도와 울릉도 일원에서 독도 수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가해 독도 사수 결의문을 낭독하고 독도 수호에 힘쓴 문화체육예술인 표창과 독도 정상 등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는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중형급 세력인 이번 태풍은 현재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고 계속 북동진하면서 내일은 부산 인근 해상에 진출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8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남서 내륙의 경우는 200mm 이상, 경북 동해안 지역은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천둥 번개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북상하는 태풍 콩레이에 의해 우리 지역 종일 흐리고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고령 16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낮에는 대구 21도, 고령 19도로 서늘하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16도, 구미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19도, 구미 2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6도, 영주 15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영주 19도로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21도 선이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내일까지 세찬 비바람과 함께 파고가 무척 높게 일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